소위 여기에 있는 안녕하세요.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길이 레이저 티슈 인터랙션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티슈 인터랙션을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직 검사를 이해하는 것이 기초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저희 그 연구하는 쪽에서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변경희 교수님을 모시고 조직 검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제 그 박사 과정 의사님이십니다. 아직 제가 졸업을 다 못해가지고. 졸업을 8월에 하시죠. 다음 달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 쪽 그 소위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쪽 업계에 최근에 가장 많은 연구 업적을 남겨주시고 계셔서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이 시간이 저에게도 영광이고 굉장히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교수님 소개를 본인 교수님께서 한번 짧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의대 해부학교실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부학교실에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조직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구를 할 때 주로 이제 조직 분석하는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제 뉴로나 아니면은 캔서나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2016년도에 이제 김 원장님을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뵈면서 조금은 이제 피부 쪽, 피부 미용에 관련된 뭐 고주파라든지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해서 연구가 조금은 이제 어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좀 같이 진행해보자라고 말씀 주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또 많이 피부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지금은 어쩌고 세련돼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하고도 네. 엄청 많이 좋은 논문도 내고 지금도 이제 리비전 중인 논문이 있을 정도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65세까지는 하시는 걸로. 네. 65세까지는 네. 정년까지는 하는 걸로. 네. 주로 우리 가천대 우리 변 교수님 교실에서는 우리 피부 쪽 일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은 멜라닌 연구이신가요? 멜라닌하고 그 다음에 리주비네이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장님이나 뭐 이쪽, 그러니까 피부 미용기기나 이러한 것들도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건강기능성 식품에서 이제 먹는 걸로 하는 이제 리주비네이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쪽은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희 에너지홀릭스에서 오늘 교수님께 부탁한 내용은 조직 검사에 관한 말씀을 좀 부탁드렸는데 의외로 저희 피부 미용 쪽, 성형 쪽 하시는 분들이 조직 검사 결과를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또 특히나 논문을 읽을 때 조직 검사 결과나 이런 그림이랄지 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게 당황해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 좀 계셔가지고 오늘 변경희 교수님께서는 일단 조직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아마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좋은 강의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제가 그때마다 제가 궁금해한 거나 어떤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옆에서 좀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연구 결과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읽으시는 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피부 쪽 연구를 하면서 주로 이거를 논문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기초 연구자가 아니라
임상 선생님이시거나 뭐 이러시니까 이제 연구를 많이 안 해보셔서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져서 조금 이제 논문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참 조직 분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organ들이 있는데 뭐 리버라든지 아니면은 머슬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사실은 어떠한 이제 특정 위치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버 전체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헤파토사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위 아래의 개념이 없고 층의 개념이 별로 이제 없는 organ인 반면에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에피더미스도 있고 그 아래에 더미스도 있고 그 아래에 이제 펠 레이어, 머슬 레이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직을 갈아서 무엇을 분석한다기보다는 조직 자체를 봐야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왜 그런지를 좀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조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직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그래도 이제 좀 학부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H&E 염색이고 그리고 좀 아래에서 와서 보면 뭐 갈색 반응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이제 항체를 이용한 타겟 분자가 있을 때 그걸 좀 보고 싶다, 눈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염색을 하는 면역 염색이 되는데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게 하나면은 갈색 반응으로 보면 되는데 이제 2개, 3개 이러면 전부 다 갈색 반응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형광을 가지고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초록색은 A 단백질, 뭐 빨간색은 B 단백질을 한 화면에 놓고 얘네들이 이제 같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제 형광 염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H&E 염색이라든지 형광 염색은 확대를 할 때 맥스 해봐야 뭐 1000배, 2000배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뭐 마이토콘드리아라든지 골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광학현미경 상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전자현미경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보게 되고 근데 이게 우리의 organ 자체가 2D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D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티슈 안에 표면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3D로 이미징화하는 것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에피더미스, 더미스면 에피더미스와 더미스 아래를 이제 3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있게 되죠. 그럼 교수님 가운데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 3D로 보는 그런 이미지인가요? 네, 그러니까는 조직을 좀 두껍게 자르는 거예요. 네. 뭐 한 300 마이크로미터 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제 염색을 하고 그 사진을 찍고 쭉쭉쭉쭉 시리얼하게 찍고 그 다음에 합쳐 넣는 거죠. 그러고 이제 3D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렌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현미경의 테크닉이 발달하지 못해서 아무리 염색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미징화할 수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현미경이 되게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그래서는 상당히 레졸루션이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걸 템 이미지라고 하죠. 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네. 파인딩 중에서 더 어떤 제가 보고 싶은 오가멜이 있으면 네. 이거를 이렇게 스틸샷 말고 네. 동영상으로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오늘 마이토콘드리아의 움직임을 좀 보고 싶어 그러면 동영상으로 좀 이렇게 라이브 이미징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라이브 이미징은 조금 어려워요. 그런 네, 3D로는 볼 수 있는데 이제 라이브로는 이미징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이제 템 이미지를 만들면서 고정액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라이브 이미징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들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보이는데 이제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이게 빨간색이고 초록색이 이게 무슨 건지 잘 모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징을 저희가 이제 하는 과정을 크게 나눠보면 저희가 일단은 치료를 준비를 하겠죠. 휴먼 세포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 뭐 아니면은 이제 세포 이러한 검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스텝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검체를 고정을 시키지 않아 버리면 이게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간들의 모폴로지가 그 변형이 돼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체를 고정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 검체를 이제 잘라야지 되니까 주로 이제 파라핀 블록 이러면은 한 3마이크로미터에서 10마이크로미터까지 되게 얇게 잘라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조직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블럭을 만들어서 이제 자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자른 다음에는 염색을 하고 마지막으로 현미경을 관찰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논문에 실게 되죠. 주로 블록은 저희는 파라핀 블록만 알고 있는데 주로 파라핀 블록만 하나요? 다른 블록도 다른가요? 프로즌 블록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파라핀 블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파라핀은 양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상당히 올려서 이제 액체로 만든 다음에 조직에다 붓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100도씨 넘으니까 그 안에 있는 항원들이 상당히 디그라데이션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프로즌은 그냥 프레시하게 얼리는 거니까 항원 입장에서는 프로즌 블록이 훨씬 좋기는 하나 그렇지만 보관 과정이 이제 프로즌은 길게 보관을 못 하잖아요. 근데 파라핀은 이제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니까 파라핀을 더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블록 제작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체가 있으면 이러한 파라핀 위에 이제 검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만들면은 사실은 이제 파라핀들이 이제 같이 있으니까 조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파라핀을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자일렌이라고 하는 용액을 넣으면 이렇게 조직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파라핀하고 같이 잘려진 거고 그 다음에 자일렌을 넣으면 조직만 남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틀 안에 파라핀을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칼을 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두께를 여기가 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3마이크로미터, 10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두께가 얇으면 염색 시약이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얇으면 좋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두꺼울 때 세포의 올간 같은 것들을 더 잘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얇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원하는 세포의 사이즈별로 두께를 조정해서 자르게 되는데 피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파라핀 할 때는 한 3에서 5마이크로미터면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프로즌 블럭을 제작을 하는 건데 이제 파라핀은 실온에서 가능하지만 프로즌 같은 경우에 얼려 있으니까 이게 이제 크라이오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냉장고예요. 그래서 이 안이 마이너스 20도씨 정도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자르면은 이 고정액이 실온에 놓이면 고정액이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져 버리는 형태로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원이 잘 보존이 되는 거는 사실이나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한 장단점이 있어서 염색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파라핀 블럭보다는 프로즌 블럭이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하면 되는데 근데 피부 조직은 파라핀으로도 대부분 다 되는 것 같아요. 프로즌을 할 일이 별로 없죠. 네, 프로즌은 별로 할 일이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을 섹션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제 섹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블럭을 검체가 준비가 되면 고정을 하고 고정을 한 다음에 파라핀 블럭을 만들지 프로즌 블럭을 만들지를 정한 다음에 각각을 섹션을 하면 조직 준비 과정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변경희 교수님을 모셔서 우리 조직 검사에 관한 이해를 돕는 강의를 부탁드렸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조직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줄릭스의 김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나이 50 먹어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